안녕하세요. 어머님과 남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불이 나게 탈출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여기에 이야기하러 왔어요.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동문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특별히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요. 남편은 2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갔고 저도 저대로 휴학과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서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나마 같은 전공에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다 보니 연락이 끊어지지는 않는 정도였네요. 졸업 후에는 종종 서로 안부를 묻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딱히 이야깃거리가 없다 보니 대화라고 부를 수준은 못 되었네요. 그러다 남편이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이직을 해오면서 갑자기 연락에 빈도수가 잦아졌습니다. 주로 맛집에 대한 이야기였지만요.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기가 막힌 맥주집을 발견했다며 자기가 살 테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맥주는 핑계 같았지만 저도 남편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왠지 설레던걸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1년의 교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사람 일이란 건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었고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고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남편이 만들어갈 결혼 생활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백년해로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둘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직접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엔 지극히 평범하신 분입니다. 어차피 제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저희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아예 시부모님과 시댁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이 말하기론 아버님께서는 평생 한 직장만 다니시다가 몇 년 전 퇴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시던 회사가 중견기업까진 아니어도 제법 큰 중소기업이었기에 처우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세 자녀를 키우기엔 넉넉지는 않으셨고 그래서 남편이 학교를 다니던 시기에는 어머님께서 학습지 방문교사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두 분 다 일하지 않고 계십니다. 생활은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과 연금으로 충당하고 계시고요. 한편 저희 부모님께서는 원래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마트였기에 솔직히 큰 돈을 버신 건 아니었지만 저희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 앞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선 전혀 모르고 있던 재산이라며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살아생전에 구멍난 양말은 물론이고 비닐봉지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으셨을 만큼 아끼며 사셨기에 아버지는 물론이고 저나 어머니도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할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이후로 아버지께선 운영하시던 마트를 접으셨고 현재는 건물 관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세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쓸 건 쓰고 아낄 건 아끼며 사시기에 충분하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제 재산이 아니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와 같이 남편과 제가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보다 낫다, 남편이 저보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부모님 재산이고 친정부모님 재산이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지요. 그저 저희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자는 생각뿐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어머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셔서 먼저 룸에 들어가 계셨고 저희 부모님도 늦지 않게 도착을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룸에 딱 들어서자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하나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 어머니가 뭘 입고 뭘 걸쳤는지 꼼꼼히 확인하듯이 바라보시더니 그 가방이 참 예쁘다며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안녕하세요. 다음에 나온 말이 가방 이야기였어요. 순간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을 제외한 모두가 당황하고 말았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으셨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웃고만 계셨기에 제가 너스레를 떨며 저희 아버지가 선물로 사주신 거라 어머니는 잘 모르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친정어머니의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고 예단과 혼수 등의 이야기가 나왔을 땐 당신은 따로 바라는 건 없고 빼기는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속이 훤히 보이는 그 말씀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하지만 곧이어 집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께선 다 큰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해줄 게 뭐가 있겠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3천만 원이 최대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은 4천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댁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3천만 원은 좀 야속하다 느껴졌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선 1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셨고 저도 모아둔 돈이 6천이 있었으니 더 황당하게 느껴졌던 것도 같아요. 친정부모님께선 돈이란 게 원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 크게 개의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윗감 하나는 마음에 든다며 그대로 결혼을 진행하라고요. 몇몇 친한 친구들이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면서 저를 말렸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단념이 되나요? 저 역시 친정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전셋집을 구하고 남편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미안해할까봐 제가 나서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런 저희의 사정을 모르시는 건지 상견례 때 이야기 한 백은 안 사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도 그게 마음에 걸리셨다며 기왕 약속한 거 기분 좋게 하나 사드리라고 하셨기에 저희 어머니 가방과 같은 브랜드의 제품으로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리 시큰둥했어요. 마음에 안 드시냐 물으니 당신 가방이 저희 어머니 가방보다 작은데 더 싼 거 산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사신 거라서 어머님께 더 비싸고 최근에 나온 신상이라고 하니 그제서야 표정이 풀리며 고맙다 하시는데 어휴 뭐라고 할까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어머님이 생각보다 유치하시네 라고 여겼지 설마 이보다 경우 없는 행동을 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친정어머니와 매달 30만 원씩 돈을 모아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같이 여행을 다녔거든요. 남편에게도 결혼 이후에도 이것만큼은 계속할 거라고 이야기해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나라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기에 올 연말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말에는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던 무렵에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께선 한껏날이 선목소리로 다짜고짜 저더러 잘못한 일이 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쥐어짜내도 도통 떠오르는 일이 없었기에 제가 괜한 너스레를 떨며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넌 돈 좀 번다고 네 엄마만 챙기냐입니다. 당신도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그제서야 저랑 친정어머니가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심통이 나셨구나 싶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그럼 다음에는 같이 가자고 대신 어머님도 어머님 경비는 가져오셔야 한다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최대한 애교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랑 저도 각자 경비를 내는 거라고도 덧붙였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 되지 돈을 내라 마라 치사하고 더럽답니다. 황당했지요. 당황한 제가 통장이라도 보여드려야겠냐고 여쭤봤지만 어머님은 됐다고 저더러 정말 웃기네라 하셨어요.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저는 따로 남편 월급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활비라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면 저도 똑같이 100만 원을 보태서 200만 원으로 살림을 꾸렸어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던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현명하게 쓸 건 쓰고 모을 건 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사실 시댁이 친정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때로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제 눈치라도 볼까봐 그러지 말라고 터치를 안 했습니다. 대신 남편도 제 월급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았지요. 어디 적어둔 건 아니어도 저희 둘 사이에 어떤 규칙 같은 거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아무튼 그날 밤 남편에게 어머님께 경비 이야기를 했더니 믿질 않으시더라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의 반응은 솔직히 뜻밖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제 탓을 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이 돈 이야기에 예민한 거 알면서 다음엔 모시고 간다 하고 한 50만 원이라도 일단 보내드렸으면 싫은 소리를 들었겠냐고 그러더군요. 아니 모시고 갈 것도 아니고 50만 원을 드릴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었는데 왜 지키지도 못할 소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더 이야기해봤자 싸움만 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의 억지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실망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락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세요. 문자나 전화는 물론이고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같이 식사를 했으면 하셨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댁과 친정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네요. 그래서 보통 시댁에 들렸다가 친정에도 들렸습니다. 시부모님과는 꼭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가끔은 늦게까지 못 일어나게 하시는 날도 있어서 그럴 때면 친정부모님과는 얼굴만 보고 오고 그랬어요. 사실 시댁부터 들리게 된 것도 어머님의 억지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 번은 시댁 먼저, 한 번은 친정 먼저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시댁에 먼저 하고 이후에 친정에 하는 게 순서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정말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많을 것 같아 결혼 초부터 솔직히 어느 정도 걸러듣고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친정부모님과 만나면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시간이나 같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엔 거짓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친정부모님과 외식을 하게 되면 항상 딸과 사위 몸보신 시켜주신다며 몸에 좋고 비싼 곳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셨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랍스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해서 거길 갔었는데 그걸 알게 되신 어머님께선 좋은 걸 니들만 먹고 다니냐며 하도 서운타 하셔가지고 저희도 친정부모님이 사주셔서 먹은 거지 저희 돈으로 먹으라 했으면 아까워서 못 먹었을 텐데요. 아무튼 그래서 기껏 모시고 갔더니 맛대가리도 없다며 몇 입 드시곤 다 남기셨지요. 돈은 저희가 냈고요.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할 이야기가 또 생각나네요. 친정부모님과 식사를 하러 가면 항상 계산을 친정부모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돈을 내려고 계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요. 친정아버지께서 화장실에 가신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그 틈에 제가 20만 원 남짓을 긁었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 니들이 왜 그걸 내냐며 화를 내시더니 제 손에 기어이 50만 원을 쥐어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결혼식 이후 저희는 매달 생활비의 일부로 친정엔 20만 원, 시댁엔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결혼기념일이 돌아왔을 때 친정부모님께선 300만 원으로 그 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둘이 오붓한 시간이라도 보내고 오라면서요. 하지만 그 무렵 시부모님께서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30만 원이냐며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오셨지요. 양쪽 집안 어른들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더 잘해주시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운타 하실까봐 40만 원으로 용돈도 올려드렸고 해주시는 거 없어도 제철과일, 좋은 음식 같은 건 때때로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일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날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소불고기에 간장게장에 김치에 바리바리 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20만 원 챙겨드렸습니다. 솔직히 20만 원으로 재료비나 될까요? 마음 써주시고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 남편이 감사하단 소리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길래 제가 눈치를 좀 줬습니다. 그러자 로봇 마냥 뻣뻣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넉살 좋고 살갑게 구는 인간이 왜 이러나 싶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말씀으로는 볼 일이 있어서 가보신다 하며 서둘러 나가셨지만 제가 느끼기엔 사위 반응이 썰렁하니 민망해서 나가신 것 같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친정어머니가 나가시고 제가 남편한테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왜 장모님은 자기한테 연락도 없이 집을 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 없이 집에 오시면 좋겠냐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친정어머니가 오시는 거랑 어머님이 오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친정어머니는 뭐 하나라도 더 주러 오시지. 제가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흠을 잡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머님께선 오시면 이것저것 다 열어보시고 훈수를 두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모가 사위한테 연락을 하고 집에를 오나요? 보통은 날이랑 이야기하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왜 시비를 거냐고 하니까 자기가 지켜봤더니 제가 친정에만 잘하는 게 눈에 보인답니다. 저더러 한 번이라도 자기 부모님 손에 따로 용돈 쥐어드려 본 적 있냐면서 아까 자기가 장모님 돈 드리는 거 봤다고. 돈 벌어서 다 친정에 퍼주는 거냐입니다. 친정에 해주는 거 좋다. 그러면 시댁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반찬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나한테 머리끈 하나 사주신 적 있냐고. 그래놓고 무슨 용돈이냐고. 나도 사람이라서 그런 어머님 아버님께 서운한 적 있고 섭섭했지만 그래도 무시한 적은 없다. 그렇게 속상하면 너도 네 돈으로 챙겨드리라고. 왜 갑자기 난리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며느리로서 시부모님 용돈 좀 챙겨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주면 어디 덧나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머리가 뚜껑이 있다면 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 10만 원 드려본 적 있냐고 따져 물으니 자기가 안 드려도 장인 장모님은 돈이 많지 않냐입니다. 원래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사는 거라며 가족끼리 그런 걸 왜 계산적으로 따지냐고요. 눈치채셨겠지만 남편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남편의 헛소리를 듣고 상대해야 하는 제 심정은 어땠겠어요? 결국 저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해온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 왜 시비를 걸고 그러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그것 보랍니다. 속으로 자기를 무시하고 있었던 게 맞대요. 자기를 무시하고 시부모님을 무시하니까 저딴 소리를 하는 거라나. 그러면서 먼저 이혼하자 그러대요.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답니다. 아내 도리, 며느리 도리를 못하면 옛날엔 쫓겨났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며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차 싶었는지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반성부터 하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협의로 갈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너나 생각하라 했습니다. 남편 꼬라지를 볼수록 괘씸하고 열이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싶어요. 솔직히 남편이 싹싹 빌고 숙이고 들어오면 봐줄까 싶었는데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까지 어떻게 장인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하질 않냐며 다 들었다고 가만 못 넘어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셔서 어디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말하고 저도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소송 준비했네요. 그냥 있었으면 그래도 남편과 잘 풀어서 그냥 넘어가던지 정 안 되겠으면 합의 이혼이라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돈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가 들던 그 집구석의 위자료만 뜯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아쉬운 건 그 집이니까요.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뱉어내고 기분 더러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었을 자식 이혼까지 시키고 안 내도 되었을 위자료까지 뱉어내게 만들었습니다. 위자료 얼마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한 방 먹여주고 나왔다는데 의의를 두려고요. 아내한테 며느리돌이 운운하면서 사실은 자식돌이 대리효도를 강요한 대가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적당히 챙겨주고 그냥 넘어가 줄 때 끝냈어야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탈출하게 돼서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